오늘 도내 전역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뇌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여름철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국인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도움이 기대되는 한편 비싼 보험료는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요양병원에 노인 학대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CCTV 설치는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절기상 중복인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며 도내 전 지역이 더위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까지 나타날 수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더위를 쫓기 위해 연신 부채질을 해댑니다. 중복인 오늘 전북 지역은 폭염주의보 속에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9도, 익산 33.1도, 임실 32.5도 등 31도에서 33도 분포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와 정읍 등 5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밤에는 일부 시군에서 열대야도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 5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것도 있겠습니다. 더위와 함께 불청객 일본 뇌염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경남에서 일본 뇌염의 매개모기인 빨간집 모기가 전체 체집 모기의 71.2%를 차지했습니다. 뇌염 모기가 전체 체집 모기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북은 아직 비율이 낮지만 급성 뇌염 치사율이 최대 30%에 달하는 만큼 예방접종 등 대처가 필요합니다. 일본 뇌염 모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모기 기피제 사용이나 예방접종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고온다습한 찜통더위가 시작되고 일본 뇌염 모기 활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방학을 맞아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주민을 위한 물놀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각 시군도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경쟁적으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시작 소리와 함께 볼이 미어져라 수박을 입에 밀어넣었습니다. 경품이 걸린 수박 먹기 대회, 한 입이라도 더 베어 물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엄마들도 나섰는데 금세 수박 한 조각을 해치우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한낮의 태양을 피해 이제는 물로 뛰어들 시간입니다.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져도 아이들은 지칠 줄을 모릅니다. 더웠는데 여기에서 노니까 시원해졌어요. 또 계속 오고 싶어요. 전기안전공사가 본사 전북 이전 5년 만에 마련한 썸머 페스타. 금요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 본관 앞마당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유치원은 방학을 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첫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넓고 시설 잘 돼 있어서 깨끗하고 좋고요. 여기 전주가 지방이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인 체험하는 것들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이렇게 편의시설도 훨씬 더 잘 돼 있고. 도내 각 시군도 주민을 위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전주는 월드컵 경기장에, 군산은 소룡동 야외 수영장에, 익산은 각 체육공원에, 김제는 시민문화체육공원에, 남원은 도통동에 물놀이 시설을 운영합니다. 임실은 치즈 테마파크가, 부안은 줄포만 생태공원이, 고창은 복분자 클러스터가, 정읍은 칠보 물 테마 유원지가 여름나기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에 사는 외국인은 꾸준히 늘어 어느새 4만 9천여 명, 웬만한 군지역 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이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박민영 씨. 지난해 함께 한국에 와 있던 친정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하루 입원비만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너무 비싸서 그냥 하루 입원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이처럼 선택적으로 이뤄졌던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문 외국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 월 11만 원 이상을 내도록 하고 4번 이상 미납하면 체류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외국인 주민은
49,800여 명, 시승격 기준인 5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에선 2,900명이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2년 뒤에는 5천 명이 넘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도 모두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겐 보험료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불어난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국인하고 어차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이제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니까 혜택 어떤 경감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거주 외국인을 국내 의료보장 체계로 끌어들이자는 당초 취지에 맞춰 유학생이나 농어촌 노동자들에 대한 감면 혜택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가 90대 환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최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병원 측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CCTV도 없어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여성들이 한 노인을 구석으로 끌고 가 발로 밟습니다. 폭행 장면을 감추려고 가림막으로 가려보기도 하는데 지난해 한 병원 요양보호사들이 벌인 일입니다. 송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CCTV가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파티션 같은 거 쳐놓고 막. 자칫 묻힐 뻔한 학대가 폐쇄회로 TV에 찍히면서 드러난 건데 CCTV 없이 학대 피해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올해 95살인 김모 할머니는 지난주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팔에 살갗이 벗겨지고 손에는 멍이 들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할머니는 상처가 간호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막 비틀어, 막 짝짝짝 붙었고 막 붙어본 적이야. 가족들은 당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병실에 CCTV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주들 맘대로 환자를 다루려고 그런 것도 안 해놨지. 어디 저 요양원 조그마한 데도 다 병실마다 다 있어요 그게. 병원 측은 노인 학대는 없었지만 병원서 일어난 일이기에 치료비는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CCTV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 기저귀 가르고 다 닦는데 이걸 가만히 보호자들이랑 가만히 어머니 만약 그러시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지. 2017년 한 해 보고된 노인 학대 사례는 모두 388건, 2005년보다 무려 6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대 입증에는 현장 CCTV가 꼭 필요하지만 노인 의료시설 10곳 가운데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침실까지 CCTV를 설치한 곳은 3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설 종사자들이 간혹 노인 학대를 신고하긴 하지만 그 비율은 28% 정도. 대부분 은폐되고 있어 CCTV 확대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불합리한 정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반세기 넘게 조업이 전면 금지돼 온 곰소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돼 해결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드넓은 곰소만. 젖새우 채취가 한창인 요즘이지만 사실 곰소만은 모든 수산물에 대한 조업 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1964년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제가 5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500명의 어민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업 금지 구역이라는 설정을 해놓고 어민들이 때 아닌 범법자가 되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21개 만 중에서 유일하게 조업 금지 구역인데다 그 근거도 명확치 않은 상황. 진영 행정자치부 장관이 방문한 토론회에서는 해결을 바라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넓게 이유도 모른 채 또 어민들은 피해를 보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뤄지고 있다. 진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는 빨리 해결될수록 주민에 도움이 된다며 신속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2011년부터 제기된 문제를 이제 연구조사해보겠다는 것은 사실은 좀 늦은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일단 해제해놓고 연구조사를 하면서 이번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업체의 등록 권한이 타 자치단체에 있어 논란이 된 임실 토양오염 정화업체 문제 등
주민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모두 7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탄소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어 대응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탄소 섬유 분야가 전략 물자 추가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업계 전수조사 등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정부 핵심 소재 부품 발굴 육성책과 함께 관련 대기업 투자 확대, 수출선 다변화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청 차원에서의 동참을 권고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일본으로의 공무 출장이나 현장 체험 학습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직속 기관과 단위 학교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군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연대 등 1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1억 7천여만 원을 빼돌린 군산 장애인 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시설 장애인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함께 불거진 장애인들의 저임금 노동에 대해서도 임금 보전과 함께 시급한 노동 환경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군산시 옥구읍 이장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송전탑 건설 당시 한전과 보상 협상을 주도한 옥구 협상단이 보상으로 받은 농기계를 개인 재산화했다며 횡령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주민들은 옥구 협상단이 한전으로부터 51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진안 능길마을과 순창 고추장 익는 마을 등 도내 16개 농촌 체험마을이 팜스테이 방문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팜스테이는 농촌의 민가나 펜션에 머물며 농촌 생활을 느껴볼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군산 어청도 해역 지진을 포함해 최근 3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1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5개 지진 대피소 1000여 곳을 점검하고 도민 교육과 훈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백두대간 서쪽 지역 최대 가야 무덤군인 장수군 동촌리의 고분 83기를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 지역의 가야 세력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군산시는 미래의 숲 조성을 위해 오는 2029년까지 500만 그루의 나무 심기에 나선 가운데 올해 목표의 80%가량인 29만 9천 그루를 심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설립자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불거진 완산학원 이사 10명에 대한 청문이 오늘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진행됐습니다. 도교육청은 8월 1일자로 완산학원 이사회 전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9월 중으로 교육부에 새 이사를 추천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평화당의 분당 움직임에 징계론이 제기돼 대립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한 달 넘게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명백한 당무 거부로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3지대 창당에 나선 유성엽 원내대표 등 대한정치연대 세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당내 분열이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전망입니다. 도내 일부 시군이 보행환경 개선에 헛돈을 쓴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전국의 보행자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주와 남원 등 도내 7개 지자체가 보행사고가 적은 곳에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신청해 사업 효과가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익산 남성고가 본격적으로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익산 남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남성고는 다음 달 5일 교육청 청문을 거쳐 이후 교육부 동의를 받으면 내년부터 일반고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배수로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완산경찰서는 이달 3일 삼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 배수로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의 확인 작업에 나섰지만 신원과 사망 시기 모두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옷가지와 치아 상태로 미뤄 노인 남성으로 추정되지만 골절이나 훼손이 없어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했습니다. 새만금 추진지원단은 유관기관 협의와 보조금 지원 검토를 거쳐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경기도 용인 투자 철회 이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센터 부지 선정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 인허가 비리 의혹을 놓고 익산시 의원과 공무원 노조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형택 시의원은 민간업체에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허가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조는 임 의원이 공무원들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사죄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귀농 귀촌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지 임대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도의회는 강용구 의원이 발의한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강 의원은 2016년 기준 전국 임차농 비율이 전체의 57%라고 말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